이해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이 미술의 이해 수업은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렌디드 수업은요, 이게 6교시, 7교시, 8교시 미술의 이해 수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6교시, 7교시는 그러니까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인데요. 1차시, 2차시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듣고 8교시 수업이요. 8교시는 이제 3차시 수업이 되겠죠. 3차시 수업은 수업을 들으러 대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셔서 이 8교시 수업은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그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이 동영상 수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6교시, 7교시 수업은 1차시, 2차시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8교시 수업, 그러니까 3차시 수업이죠. 그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강날 여러분들이 3월 3일이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8교시 수업에 학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시면 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니 여러분들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요. 그날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논의한 후 어떤 수업 방식이 좋을지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8교시 수업을 듣기 전에 아니면 뭐 그날은 이 수업을 1차시, 2차시 수업을 안 듣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주차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신 결석을 하지 마시고 꼭 전원 참석을 그러니까 출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학교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이 블렌디드 수업은 여러분들이 1차시, 2차시 동영상 수업을 듣고 3차시는 학교에 오셔서 대면 수업이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 학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의 이해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술의 이해, 그 다음에 강의 계획,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성적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술의 이해는요, 이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지식과 또 미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또 이게 컬러, 색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하고 그 다음에 색채 표현을 이런 습득하는 것을 그러니까 색채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컬러에서 다뤄야지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 미술과 색채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의 과정, 그 다음에 이 색채의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순수 미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개념, 또 미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과 또 우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런 미술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또 이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 미술하고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재반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수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술의 흐름, 또 미술의 용어 이해와 이런 작품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주제를 정하고 또 이런 조형 요소라든가 아니면 컬러라든가 아니면 이런 재료의 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작품에 대한 감상도 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방법론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이론도 하지만 실습도 같이 병행을 이루어서 하고자 합니다. 이 미술의 이해는요, 이런 그 미적, 이런 감각과 표현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더 나은 이런 미술을 관심 있게 모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미술품에 대한 이런 미적 가치에 대한 이런 개연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미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작품만 보면 그 작품이 왜 저 작품이 유명해졌고 저 작품이 왜 이렇게 비싸고 저 작품이 뭐길래 저럴까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퀘스천 마크를 한 번씩은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알기 전에요. 이 그림들이 유명하게 된 이 시대나 그런 양식들을 보면 그 시대는 그 작품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시대에 이렇게 뛰어난 이런 그림들이 나왔다는 것들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미술의 작품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봄으로써 그런 시대나 그런 양식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술과 또 이런 색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순수 미술,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같이 아주 기초적인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술의 이해, 그 다음에 이런 탐구,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 진행 방식은요, 미술의 흐름, 이해,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형 요소라든가 색채라든가 아니면 재료나 이런 작품들을 분석하는 이런 수업들이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별 작가 발표 아니면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작가 발표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1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시니까 그런 발표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과제를 주면 대면 시간에 실습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이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그래요. 저는 디자인 전공도 아니고 예술 전공도 아닌데 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는 퀘스천 마크를 질문을 해주는데 이거는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요. 그림을 물론 잘 그리면 좋겠지만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 수업을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아마 이론 시험으로 진행을 되고요. 아니면 중간고사는 과제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일단은 이론 시험은 한 번은 꼭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이론으로 봐야 될지 한 번만 볼지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식은 출석은 20%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거의 6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20%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점수가 좀 비중은 많이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제와 출석이 40%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적이 부여가 되겠죠. 강의 진행 방식은 지금 1주부터 15주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진도에 따라서 이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나중에 이거대로 왜 안 나갔어요?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진도에 따라서 이 강의 방식은 진도는 좀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미리 공지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자료는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좀 더 참고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몇 권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 강의에 여러분들 올려드리는 것들은 제 나름대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실 필요는 없고요. 강의 자료에서 이 시험 문제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교재에는 제가 PPT, PDF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자료, 강의 그 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PDF로 그 주에 수업한 것들은 PDF 파일 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대로 수업을 다운로드 받아서 1차시, 2차시 수업을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의 이해하고 이 작품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술의 이해가 뭔지, 또 이 수업은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는지 뭐 궁금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의 뭐 선배님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오셨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미술의 이해는 이런 미술 제작하는 거, 미술사, 색채, 디자인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 느끼고, 읽고, 이해하는 그런 교육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술 감상이라는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미술을 감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 힘들다, 난 저거를 모르겠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가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미술을 가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미술을 보면서 이 어떤 그림들을 보면 저 그림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편안하다, 평화롭다, 무섭다, 난 저거를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불안하다,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런 미술관을 방문하셔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 전시를 이제 가보라고 저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꼭 미술관 가는 것을 목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성적인 이런 지성을 배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갖고자 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못 갔지만 이제는 다 이제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비평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상도 해보고 나는 느끼지 못했다? 아니면 뭐 색감이 좋았다? 아니면 형태가 좋았다? 아니면 저 작가가 좋았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지적인 해석, 이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감동하고 깨닫고 저 그림에서 또 새로움을 창조해서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이게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양 수업들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들, 새로움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이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동, 뭐 여러 가지 새로움들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지고요. 창조적인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마케팅도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미술의 이해는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예술, 디자인, 뭐 그런 사람들, 학생들만 듣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술이란 뭘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 녹아있는 미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미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여러분들의 옷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자동차, 가구, 그릇, 생활용품, 그것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각각의 개인별의 취향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감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들은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모으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이런 전자제품들도 디자인의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아이콘들도 세련되고 감각 있게 디자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이런 디자인만을 미술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술은 이런 각종 재료를 사용해서 일정한 공간이나 평면에 이런 예술적인 형상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형 예술로도 얘기하죠. 또 디자인은 물론 이런 해와 조각, 서예뿐만 아니라 영상, 광고, 사진, 만화 이런 것들도 다 이 미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화나 조각 중심이던 미술의 영역이 현대에 와서는 더욱 확장돼서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는 이런 행위예술, 또 쓰레기와 이런 벽의 낙서까지도 미술의 영역으로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의 기초 이론과 실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색채죠. 우리가 10가지 색상안이라는 기본으로 하는 이런 색상이 뭐고 명도가 뭐고 채도가 무엇인지 또 이런 명암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입체를 평면 위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등 이런 미술의 원리를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헬레니즘 미술, 이런 미술 양식을 개척한 화가들은 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런 유명한 명화들을 소개해서 그 속에 담긴 의미, 또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감상해 보고요. 또 서로 다른 그런 서양 미술과 또 이 동양 미술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술의 이해를 통해서 각자 여러분들이 좀 더 미술을 하면서 독특한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간도 갖고요. 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이 잘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 미술의 이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긍정적인 이런 자아 개념도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더불어 이 건강한 성격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학기 이 미술에 의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를 푼다. 그 다음에 재밌는 수업이다. 아, 나는 여기 이 수업은 정말 편안하다. 되게 긍정적이다. 이런 수업으로 저는 수업이 되고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이 미술작품 분석하고 미술의 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 비평이라고 하면 미술 비평을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술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작품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미술 작품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주제의 정당성이나 개연성, 적합성을 알아보고 그 주제에 상응하는 이런 발상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발상을 구체화시키는 표현 방식이 어떻게 적절하게 되었는지 이런 성취도를 가름해보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이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고요. 또 이 창작자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도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문제점은 뭐고 이것들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장단점을 구별하게 하고요. 보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들도 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런 자기 작품에 대해서 비평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중들이 좋아하는지 나만의 이 빠져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문제점은 뭔지 그 다음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연구하는 이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작가의 개인 양식과 시대 양식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한 예술가의 양식이나 표현은 독창성을 가지지만요. 여러 작품들 사이에는 이런 유사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식이라고 하죠. 또 개인의 작품에서 개성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을 개의 양식이라고 하고요. 작가를 포함한 다른 작가 그리고 공유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우리는 이제 시대 양식 또 유파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조를 파악하고 시대의 문화적인 개연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는 개인 양식과 시대 양식에 대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가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할까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즉, 이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작품의 제목, 주제, 또 주제 표현에 대한 정당성 및 개연성을 파악하고 작가가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발상을 하였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그래서 이런 유체 그림이고 이거는 1503년에서 1506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소장하고 있는 데는 루브르 박물관이고요. 이 모델은 약간 이 24세에서 27세 때의 초상이라고 하고요. 이 지금 눈썹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죠. 당시 넓은 이마가 이 시대에는 미인의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완성작이라는 설도 있고요. 복원 과정에서 지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2009년에 이 프랑스의 미술 전문가가 특수 카메라로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 다빈치는 이 그림을 3차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유학으로 여러 겹을 특수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 그려졌던 눈썹이 수백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런 화학방울을 일으켜서 사라지거나 떨어지거나 한 것으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이 약품에 의해서 물감에 이런 오래된 것들에 의해서 이게 사라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양에서 볼 수 있는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점, 선, 면, 색채, 통일, 변화, 균형, 율동 이런 기본 조형 요소죠. 그래서 이런 조형 원리에 따른 분석입니다. 이 이유한 씨의 점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점을 점점 작게 하고 점점 커지게 하는 이런 그 모노톤 방식의 이 무채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는 1977년도에 작품을 한 거고요. 일본에서 이 모노파 이론 창시자로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림 제목이 이 작가가 왜 점을 나란히 찍어 갔는가? 바탕색과 붓자국의 색은 왜 이 색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선면을 가지고 하는 이런 작품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형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조형 요소의 작품이라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파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림 뭐 이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은 점으로부터입니다. 또 이거는 재료에 따른 분석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주제와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였고 그것이 충분히 고민되어 선택한 재료인지 작품의 주제와는 적합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종이에 이런 수묵, 담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먹의 특징, 먹의 효과를 분석하고 작가의 표현에 있어서 이 재료가 효과적이었을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래는 이 서양의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분석하는 거죠. 이 캔버스의 유체죠. 서양에서는 유체를 많이 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대에는 거의 다 이제 수묵이 많았죠. 먹으로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먹의 특징과 유체 물깔의 특징이 어떻게 다를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이것을 분석하는 거죠. 재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거냐? 이 유체와 수묵. 그래서 종이에 수묵했을 때, 그 다음에 캔버스에서 이 유화를 그렸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분석을 하는 것들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작가들을 듣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형 요소 및 표현 방식에 따른 분석에서는 이렇게 형식 분석에서 점, 선, 면, 색채, 통일 이런 조형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작품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표현 방식의 작품의 분석은 각각의 표현 방식에 따라 그림의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고 주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내지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에서는 크게 사실적인 표현이냐 변형적인 표현이냐 비대상적인 표현이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을 우리는 재현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고요. 변형적인 표현을 우리는 심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상적 표현을 우리는 추상적 표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식 분석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점선면, 색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품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
미술에서 이런 사실적인 거, 변형적인 거, 비대상적인 거 이런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재현적인 표현은 그럼 사실적인 표현은 뭐냐? 사람이나 자연과 같은 대상의 형태나 색을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객관적인 이미지나 형태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재현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심상적인 표현이 뭐냐? 변형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표현하는 그런 감정, 기억, 상상에 따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합리적인 논리나 간섭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이것을 우리는 심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상적인 표현은 뭐냐?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런 순수한 조금만 아까 이유한 씨의 점으로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형 요소인 점, 섬, 면, 색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미술에서는 크게 이렇게 재현적인 표현, 심상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 요 세 가지로 나타나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